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볼보의 3세대 S6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를 통해 신형 볼보 S60이 어떤 매력과 어떤 디자인, 어떤 실내 구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스포츠 세단을 위한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다는 걸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그럼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볼보 S60을 직접 주행을 하면서 어떤 특징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볼보 S60 T5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최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프리미엄 스포츠 성향의 세단들이 가장 자주 내세우고 있는 구성이죠. 자, 253마력, 35.7kgm의 토크도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8단의 기어트로닉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볼보 S60 T5는 정지 상태에서 단 6.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터당 10.8km의 복합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9.2 그리고 13.8km/L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급의 비슷한 성향의 스포츠 세단들이 갖고 있는 만큼의 페이퍼 스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또한 성능,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보 S60 T5 인스크립션과 함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파워트레인 함께 살펴보았죠. 254마력, 35.7kgm의 평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출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8단 기어트로닉, 그리고 사실 전륜구동, 사실 스포츠 세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볼보는 늘 전륜구동으로 좋은 주행 성능을 뽐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보 고유의 디자인과 구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덕분에 익숙하면서도 편해요. 그리고 또 만족스럽죠. 네, 이 부분은 볼보의 큰 특징이자 강점이자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5 가솔린 파워트레인, 사실 정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엔진의 그런 질감도 조금은 거친 느낌이 있고 또 소음도 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254마력, 35.7kgm의 토크는 확실히 매력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만족스러운 가속력을 꾸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엔진 출력 반응도 우수한 편이고요. 또 출력 전개되는 느낌도 확실히 매력적이죠. 다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지금 들리실 거예요. 거리는 이 느낌 좀 거칠어요. 네. 물론 이제 스포티한 매력은 충분히 살리고 있는 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 8단 기어트로닉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속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이게 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이나믹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다이나믹 모드인데 변속 속도가 기대한 것보다 좀 느리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 4단, 5단에서 좀 멍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도 물론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쁘지 않겠는데 이 S60이라는 차 자체가 지금 S60 중 역대 볼보 중 가장 역동적인 차량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출력에 대한 전달 능력이라던가 뭐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수동 조작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패들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사실 인스크립션 트림이라고 한다면 패들 시프트를 넣어줄만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는 글쎄 뭐 엑셀레이트 페달 담력이라던가 브레이크 페달 담력 다 준수하고요. 일단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시야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잠깐 지금 신호 대기 중이니까 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뭐 볼보 스스로도 정말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뭐 일상적인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보 특유의 이 만족감 높은 이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다 보면 몸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긴장을 이 마사지 시트가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준수한 편이에요. 조향에 대한 반응도 사실 놀란 게 사실 볼보가 조향에 대한 반응이 아주 날카롭거나 이런 차는 아닌데 이 S60은 꽤나 민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조향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향에 대한 차의 움직임도 상당히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조향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전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뒷바퀴가 정말 민첩하고 아주 기민하게 따라 붙기 때문에 다루는 즐거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전륜구동, 후륜구동 크게 차이 없이 즐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충분히 그런 즐거움을 제시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당금질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뭐 브레이크 페달 담력도 그렇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의 전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지금까지 느낌을 한번 본다면 BMW 3 시리즈보다 전 이게 낫다고 보여요. 네.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 레이아웃의 차이도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 운전자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차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군더더기 없고 만족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선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다시 한번 좀 제동을 강하게 했는데 정말 브레이크 전후 밸런스는 물론이고 좌우 밸런스도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해요.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승차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역동적인 세단이라고는 했지만 승차감이 좀 불편한 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차는 T6 혹은 T8 혹은 R 버전이 아니에요. 이 버전은 일반적인 T5 사양이에요. 일반적인 사양인 거죠. 그런데 이게 좋게 표현하자면 탄탄하고 아주 탄력이 좋은 차체인데 반대로 보면 좀 튕겨요. 네,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노면에 대한 접지력이라던가 뭐 연속된 조향에 대한 차의 반응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수한데 승차감 부분에서 확실히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승차감이 꼭 나쁘다고, 그러니까 승차감이 좀 이렇게 탄탄한 차가 꼭 승차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차는 볼보잖아요. 이 볼보의 따뜻하고 이 섬세하고 이 편안한 이 인테리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근에 볼보가 워낙 크로스오버라던가 SUV에 집중을 하면서 전체적인 승차감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포용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서 오랜만에 만나는 이 세단의 승차감이 조금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볼보의 움직임일까라고 말할 때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볼보라고 한다면 이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페달,
기어 레버를 통해서는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노면의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잘 전해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로어 매트라던가 시트의 쿠션이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막상 몸으로 전해지는 충격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전보다 더 경쾌하고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 차체와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혹은 자잘자잘하게 전해지는 충격이 운전자에게 제법 많이 느껴지는 편인 거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볼보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라던가 드라이빙 감성에는 더 적합한 셋업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볼보의 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일반적인 프리미엄 세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이 S60만 너무 젊어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볼보 입장에서는 더 젊어지고 싶었겠죠. 젊어질 필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도 이 차가 포지셔닝 하는 부분이 더 젊다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좀 아쉬운 거죠. 왜냐면은 볼보의 세단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역동성만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역동성과 볼보 특유의 그 따뜻한 편안함, 그거를 모두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그 느낌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S60의 승차감이 마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승차감은 사실 BMW M-PAC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뭐 푸조 GT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캐딜락 ATS에서도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거든요. 근데 볼보만이 줬던 그 독특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은 기계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하게 다듬어주는 그 느낌이 조금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차들이 정말 심심해지고 단조로워지고 비슷비슷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정말 잘 부합되는 차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막연히 딱딱하고 건조하고 이러지만 않고 어느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볼보 S60이 참 매력적인 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볼보 팬들에게는 볼보가 이렇게 요란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함께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시승을 하면서 지금 앞좌석뿐 아니라 이 뒷좌석에서 좀 앉아봤었는데 좀 확실히 튀어요. 네, 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막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셋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뭐 약간 스포츠 상향의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 뭐 나쁘지 않은 셋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할 건데, 그래서 모멘텀이냐 인스크립션이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볼보 살 때는 아시잖아요, 무조건 인스크립션이에요. 네. 무조건 인스크립션을 사셔야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실 S60도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모멘텀이 4,760만원이고요 인스크립션이 5,360만원이에요 네.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저는 인스크립션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실제 사전 고객도 지금 2,200대가 쌓였다고 하는데 94%인가가 인스크립션이래요. 그만큼 실제 이제 볼보는 인스크립션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스크립션이 저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네. 특히 버우스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이 나파 가죽 겸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시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인스크립션이 주는 매력이 크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경쟁력이 있어요. 예. 모멘텀 4,760만원과 인스크립션 5,360만원은요 BMW 3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지금 제네시스 G7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푸조, 뭐 아테오는 뭐 직접적으로 경쟁한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뭐 푸조도 그렇고, 어쨌든 프리미엄 이 세단들, 그러니까 3 시리즈, 뭐 A4, 뭐 C3, C클래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캐딜락 ATS와 함께 정말 저렴한 가격을 포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넓은 공간과 이 볼보 특유의 섬세함, 그리고 볼보라는 브랜드가 선사하는 그 이미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자면 꽤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매력적인 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전통적인 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스포티하게 조율되고 너무 단단하게 조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또 대신 최근에 이제 BMW라던가 벤츠가 너무 흔해졌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으면서도 프리미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단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제기어, 볼보, 캐딜락은 아주 정말 좋은 대안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볼보 S60이 가장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S60 매력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거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조금 물음표는 해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사실 굳이 다이나믹 모드를 두지 않고 그냥 컴포트 모드를 두더라도 저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물론 사실 컴포트 모드는 다이나믹보다 확실히 더 부드럽고 매력적인 움직임을 선사하는 건 사실인데,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만 더 고려된다면 더 매력적이고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나는 좀 유니크하면서 프리미엄하고 또 스포티하고 재밌는 차, 그러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BMW, 벤츠 너무 흔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 선택도 참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보 S60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 매력도 있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또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시티 세이프티 등 아주 풍부한 안전 사양이라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 큰 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후륜구동, 굳이 사륜구동이 필요 없으면 저는 이 볼보 S60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봐요. 적어도 차량 구매 가격에서 1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